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그 갭을 메우는 작업들이 발생이 되었죠. 그렇지만 종가상으로 코스피가 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 코스닥은 장기 이평선인 60일선을 돌파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돌파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에 이 60일선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처럼 실제로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조금 더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확실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카카오의 주가가 정말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이 이어지긴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모회사인 카카오까지 정말 웬일로 카카오 그룹주의 강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이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이 모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걸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주가의 하락폭이 부진한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아무리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발표와 함께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위메이드가 25% 급등이 나왔고, 오늘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 소식이 나왔어요. 그 때문인지 작년 말에 정말 한 차례 강했었던 NFT 관련주들, 오늘 정말 모처럼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NFT 관련주의 상승에 불을 지폈던 것은 바로 위메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펄어비스가 3%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였고, 정말 언제적 이렇게 순매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지수도 계속 빨간불이 많이 보이죠.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정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8만원을 돌파했던 카카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도 모처럼 7만원을 돌파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이 정말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정말 모처럼 카카오를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죠. 그리고 유일하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코스닥 종목이 위메이드, 이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 기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밑에 카카오 게임즈도 포함시킨다면 오늘 기관은 카카오 그룹주 전부를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이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S&P 500의 이틀간의 조정을 거치고 어제 1.5%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121선, 여기를 돌파해버렸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3%의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지수까지 무려 2.6% 급등이 나오면서 확실히 미국 증시의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가 많이 아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 시가총액에 있어서 한 70% 정도? 그 정도가 미국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니까 나머지 30% 시장,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 대만, 중국, 한국, 각각 이런 시장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미국은 실적이라든지 또 주변 경제 지표들, 주로 여기에 따라 시장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도 다른 국가들은 환율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상승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볼게요. 현재 일본 니케이는 0.6%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0.9%, 그리고 상해 지수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만 같은 경우에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었고, 그 때문에 중국에서 대만 쪽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때문에 대만이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조금 더 시장이 부진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코스피도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7월달과 8월달, 6월달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 이런 느낌은 여러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운들이 8월 내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제는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던 만큼 증산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발표된 것을 보니까 최근에 하루에 65만 배럴씩 증산을 했었다면 9월 달에는 그거의 15% 정도인 10만 배럴로 증산을 하되 과거 증산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왜 갔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사전에 실무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국가 원수들끼리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합의도 되지 않았었고 정말 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실망스러운 증산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 실망스러운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WTI가 4%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배럴당 90달러까지 본격적으로 전쟁 후에 유가가 급등하고 나서 그 저점을 붕괴시키는 의미 있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어쨌든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 회담이 실망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제 국제 유가가 4%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하락한 것을 넘어서 과거에 수차례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95달러죠. 이 라인을 크게 훼손시켰던 만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발표될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점점 꺾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난 3월 초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 7월달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는 55.3포인트였다면 발표치는 56.7로 웬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50을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확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을 하회한다는 것은 구매율이 저조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어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때문에 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주와 성장주의 상승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많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6월달하고 7월달, 8월달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나와도 계속 부정적으로만 봤었고, 물론 좋은 이슈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오펙 플러스 회담도 조금은 실망스러웠고, 또 미중 갈등, 그리고 다시 급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 그런 부정적인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런 내용들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마냥 8월달, 9월달, 그리고 나아가서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반등을 활용해서 내가 손실보던 종목이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볼 수 있고,
또 수익 중인 종목이라면 과거와 달리 조금은 타이트하게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의 반등은 저는 본격적으로 추세의 상승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섣부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또 겨울로 갈수록 천연가스하고 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을 했던 만큼 평균적으로 1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전되고 나서 과거 40년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1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 점을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내년쯤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은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또 반대로 어떤 기업들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급락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분기에 실적 발표했던 만큼 3분기하고 4분기 그때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때였죠. 자, 어제 무려 14%의 급등이 나왔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분기에 상당히 잘 나왔던 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900%가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과거 흐름을 보면 이런 실적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발표 당일에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준수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가는 실적에 따른 별다른 상승도 없었고, 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발표되었던 부정적인 실적, 그걸 모두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1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이 당시인데 물론 그때보다 주가가 소폭의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크게 상승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또 시장의 상승 대비 약간 아쉬운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현대차는 3월달에 저점을 다지고 많은 코스피 종목들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서 혼자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별다른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너무 딱 그 당시에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과거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 부분은 정말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지금은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향후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 점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황과 기업들의 실적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장의 상승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다소 아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6월달에 비해서 시장이 많이 나아졌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국내 시장도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8월달을 잘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